갑작스레 성종이 병사하고 1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목종은 재위 초반부터 성종이 추진한 국가 사업들을 이어받아 더욱 완벽한 체제 정비를 위해 온 힘을 쏟으며 매우 의욕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송나라에 몰래 사신을 보내 송나라의 풍속을 좋아하지만 거란의 위협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는 한편 전시가를 개종하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여러 성을 쌓으며 거란의 침입에도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종의 대위 기간 동안 유일하게 꼬집을 만한 흠을 찾는다면 가족관계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고려 초기에는 신라의 전통에 따라 가족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이 가장 보편적인 혼인 방법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며 골품제를 기반으로 최상위 계급인 성골들은 순수한 왕족 혈통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몇백 년 동안 근친혼을 반복했는데, 이러한 신라의 풍속에 영향을 받은 고려 왕족들 또한 근친혼을 매우 당연시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를 통일한 태조 왕건조차도 왕실 세력을 한데 모으기 위해 이복 남매끼리 혼인을 시키게 되는데, 특히나 이대국왕 해종은 자신의 딸을 이복 동생 정종과 광종에게 시집 보내기도 하였으며, 광종은 대목왕후와 결혼해 5대국왕 경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의 8번째 아들이었던 왕욱은 선희 왕후와 결혼해 6대국왕 성종, 헌해 왕후, 헌정 왕후 등을 낳게 되었고, 5대국왕 경종이 헌해 왕후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 바로 7대국왕 목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같은 성씨끼리의 혼인은 피하고자 여자 쪽 인물들은 왕씨가 아닌 다른 성씨를 물려받아 쓰는 습관이 있었고, 목종의 어머니 헌해 왕후도 왕건의 손녀로서 원래대로라면 왕씨였으나 친할머니의 성씨를 물려받아 황보씨로 불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후사가 없어 내심 걱정하던 경종이 헌해 왕후와 아들 목종을 낳게 되면서 왕위 계승에 대한 고민은 한시름 덜게 되었지만 이내 병사하게 되고, 다음 왕위는 성종이 있게 되면서 헌해 왕후는 어린 목종과 함께 별도의 궁궐에 머무르다 이 시기쯤 외가 친척인 김치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였던 헌해 왕후는 김치향과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며 둘의 사이는 깊어져만 갔는데, 궁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며 둘 사이에 대해 수군거리자 이 소식을 들은 성종은 크게 노하며 김치향을 유배 보내곤 사건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목종이 왕위를 이으면서 헌해 왕후는 헌해 왕태후가 되어 천추전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이미 목종이 성인이 되어 직접 친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끼어들어 섭정을 천명하니 사람들은 그녀를 천추태후라 부르게 됩니다. 더불어 귀양간 김치향을 사면함과 동시에 궁으로 불러들여 벼슬을 주며 총애하니 인사권을 가진 김치향은 일가 친척들을 요직에 앉히며 관료들을 내쫓기 시작했고,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뇌물을 받아 자신의 집을 꾸미곤 천추태후를 불러 밤낮으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의 막강한 권력에 밀려 정치적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한 목종은 김치향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뜬금없이 일탈을 일삼으며 엄한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니 그게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당대의 굉장한 꽃미남으로 인정받던 유행간이라는 남자와 동성애를 하며 벼슬을 주어 그를 총애하게 되는데, 목종은 교지를 내릴 때마다 유행간에게 먼저 묻고 시행할 정도로 총애하자 유행간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유충정이라는 남자까지 목종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이 둘은 궁으로 들어올 때마다 수행원을 대동,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자 고려의 기강이 차츰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1003년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은 결국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으며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자 일을 하나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 둘은 후사가 없던 목종이 계속해서 왕자를 낳지 못한다면 차기 왕위 계승자 서열 1위로 내정되어 있던 대량 원군마저 외딴 사찰로 쫓아내곤 은밀히 암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목종마저 암살하려 하자 이 소식을 미리 접한 목종이 평양 도순검사 강조에게 밀서를 보내 김치향 세력들을 몰아내라 지시하게 되는데, 왕명을 받들고 개경으로 급히 달려오던 어느 날 목종이 죽었다는 헛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확인할 길이 없던 강조는 사람을 시켜 다음 후계자인 대량원군을 급히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스스로 병사 5천을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개경에 다다르자 목종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강조는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김치양 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고려가 흔들릴 것이라 판단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아예 목종까지 폐위하는 강조의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경으로 쳐들어간 강조는 김치양을 붙잡아 함부로 권세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처형하였으며, 목종은 귀양 보내는 도중에 살해하고 천추태후마저 귀양을 보내는 등 민심을 위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이어 강조는 데리고 온 대량 원군을 차기 왕위계 승자로 선포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하니 이가 바로 고려의 8대 국왕 현종이 됩니다. 아무튼 1010년이 되자 요나라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목종을 강제 폐위시킨 강조를 직접 벌하겠다며 쳐들어오자, 이에 현종은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임명해 30만 병력을 내어주고 평안북도 선천으로 나아가게 하니 이게 바로 제2차 여요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